파열이 다 치유가 되기 전에 무리했던 경우에 있어서의 어떤 파열, 또 다 아물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회복이 되지 않거나 혹은 아킬레스건 자체가 너무 딱딱해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보통 재파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발로병원 이강입니다. 아킬레스건 재파열 참 생소할 수도 있고 또 주위에 누구한테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킬레스건 재파열에서 이제 만약에 내가 아킬레스건 파열 한번 당해봤다 싶으면 항상 그 재파열에 대한 두려움이 다들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보통 날씨가 조금 따뜻하다든지 좀 선선할 적에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킬레스건에 이제 급성 파열이 되게 많아요. 요즘 같이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럼 실제 아킬레스건의 급성 파열은 일종의 이제 비수기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실내 농구라든지 뭐 실내 스포츠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래도 봄, 가을보다는 야외 활동을 하는 그 빈도가 훨씬 줄다 보니까 실제 아킬레스건의 순수한 파열은 별로 없고요. 이때는 이제 재파열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파열이 그럼 과연 뭔가? 보통 재파열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아킬레스건 파열 때문에 치료를 받고 나서 그게 다 아물기 전에 다시 파열되는 거죠. 이제 보통 그걸 뭐 급성기 재파열이라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텀을 쓸 수가 있는데, 보통 저는 그냥 그걸 이제 치료 실패라 그래요. 왜냐하면 재파열이라는 말을 엄밀하게 말하려면 파열된 게 다 아물고 나서 다시 파열돼야지 재파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파열된 게 다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이벤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게 끊어지게 되면 그건 제가 치료 실패라 얘기하는데,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아킬레스건과 관련돼 갖고 저도 제 환자 중에서도 간간히 겪는데, 이게 아킬레스건을 이제 수술한다 아니면 비수술 치료한다 할지 어떻게든 파열이 된 두 힘줄을 서로 이렇게 가깝게 이제 접근을 시켜 놓죠. 그러니까 서로 제가 접촉하게끔 해 놓으면 그 세월이 흐르다 보면 점점 이제 붙어야 되는데, 이게 다 붙기 전에 제일 큰 게 뭐냐면 헛디디는 거죠. 화장실에서 헛디딘다. 혹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신발을 신지 않다 보니까 밖에서 신던 보조기를 사실 집에서 별로 신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괜찮겠지 하고 보조기 없이 몇 발 디디다가 팍 끊어져서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보통 이제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킬레스건 자체는 치료가 다 잘 됐는데 뭐 예를 들어 3개월, 4개월 아니면 6개월 뭐 한참 몇 달 내지 뭐 1, 2년 있다가 재파열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엄밀한 의미에서의 재파열이죠. 그럼 이거는 어떤 경우에 보통 많이 생기냐 하면 이제 보통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킬레스건이 이제 파열이 되고 나면 그런 어떤 물리학적으로 그 힘줄 자체가 두 개 다 붙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회복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얘기하거든요. 기능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아킬레스건의 기능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아킬레스건의 기능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한 발로 뒤꿈치를 이렇게 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걸을 적에 전혀 문제 없이 뒤꿈치를 빡빡 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떤 재활 치료를 하지 않고서 걷는 것만으로 그런 기능적 회복이 잘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소위 이제 종아리 근육이 회복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종아리 근력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걷는다든지 다시 뛴다든지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 근육에서 그 힘을 다 받아주고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그 종아리 근육이 회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힘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아킬레스건에서 받아 그걸 다시 들어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기능적으로 회복이 안 됐을 적에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재파열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킬레스건 파열이 되고 나서 어떤 형태의 치료를 했든 간에 기부스를 너무 오래 하고 안 쓰고 좀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아킬레스건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도 힘줄이잖아요. 이게 일종의 고무줄이에요. 고무처럼 신축성이 있어야지 뭔가 힘을 받고 하면서 뒤꿈치를 들고 똑바로 걸을 수가 있는 건데, 그 힘줄이 너무 딱딱하게 흉터처럼, 우리가 피부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찢어지고 나서 뭐 꼬물지 않고 났던 딱딱한 피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킬레스건도 이렇게 속살이 이렇게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신축성이 없고 딱딱한 그런 조직을 갖고 계속 쓰다 보면 어떻게 또 잘 끊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고무줄이 말랑말랑해야 잘 늘어나는데 고무줄이 딱딱하면 힘 좀 어떻게 돼요? 바로 뚝 이제 끊어지는 그런 원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아킬레스건의 딱 첫 급성 파열은 되게 단순합니다. 피도 잘 나고 하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서 그게 말 그대로 꼬매주면 됐거든요. 물론 이제 아킬레스 건염이 아주 심한 그런 분들이 이제 파열되는 경우에서는 그걸 꼬매 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또 힘을 잘 안 받아갖고 또 좀 더 큰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킬레스건 파열이 있다라고 하면 급성 파열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꼬매주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뭐 수술 한 10분 하면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뭐 20분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재파열이다라고 하면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파열됐다면 그게 되게 지저분해요. 그게 부분적으로만 좀 재파열이 됐을 경우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보존적 치료, 수술 안 하고도 기부스만으로도 치료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재파열이 딱 끊어져서 뚱 하고 완전히 떨어져 버리게 되면 결국엔 수술을 해서 다시 당겨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보면 아무래도 한번 해집어 놨던 걸 또 들어간 거다 보니까 안에가 엄청 지저분합니다. 뭐 사실 정상 아킬레스건이 어디고 또 다른 조직이 어디, 지방이 어딘지가 구분하기 어렵고 하나하나 다 발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수술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게 있어서 아무래도 흉터도 커지게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재파열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재파열이다라는 걸 인지를 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재파열 같지만 그거를 또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겁나서 간과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간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터지고 나서 위에 부분, 종아리 쪽이 자꾸 말려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려 올라가게 되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일찍 왔으면 그래도 좀 당겨 내릴 수가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한참 흘러서 오시게 되면 그걸 당기려 하면 그만큼 절개를 더 올려 끄집어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끄집어 내려지면 또 다행인데, 안 끄집어 내려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끄집어 또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킬레스건이 너무 딱딱해져 있어갖고 그 흉터처럼 돼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사실은 혈액순환도 좀 잘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억지로 꼬매놔도 잘 붙지도 않아요.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해서 어떤 수술을 하는 데 있어 그냥 봉합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시술을 많이 하자라고 얘기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권장하는 거는 이제 장문지 굴곡근 이전술이라고 해서 엄지발가락 구부러주는 힘줄을 같이 보강을 좀 해주게끔 합니다. 그러면 다들 걱정하는 게, 그럼 엄지발가락 안 움직이지 않나요? 하고 되게 겁을 내는데, 그것도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만약에 장무지 굴곡근은 발가락 내지 발바닥에서 이제 그거를 채취를 해갖고 옮기게 되면, 그러면 엄지발가락 기능에 상당한 약화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딱 아킬레스건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이제 장무지 굴곡근을 좀 일부 채취를 해서 하게 되면 사실 기능적으로 발가락 끝마디가 살짝 구부러지는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 몸에 아킬레스건 파열이 있다고 하면 나 같으면 어떻게 수술할까? 제 몸에 사실 만약 파열이 왔다 싶으면 저는 빨리 회복하고 빨리 걷고 재파열 원치 않기 때문에, 아마 저는 첫 번째 급성 파열을 하더라도 제 몸에는 아마 장무지 굴곡근 이전술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게 또 일반인 입장에서는, 저야 이걸 너무 잘 아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방법에 뭔가를 더 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되게 좀 걱정도 많고 하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하고 나면 되게 짱짱합니다. 수술했던 환자분들 중에 장무지 굴곡근 이전술 하고 나서 아마 재파열 환자들은 아마 거의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고 만족하는 그런 수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발로 병원의 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